보겠습니다. 168쪽이고요. 건강관리실 활동이 있고 맨 밑에 가시면 방문 활동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할 건데 건강관리실 활동은 말 그대로 보건소 내 결핵실, 진료실, 영유아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학교로 말하면 보건실, 옛날에 양호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건강관리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건 고정 건강관리실이고 이동 건강관리실은 그거예요. 헌혈 이동차. 그다음에 이동진료선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섬이 있으면 배 타고 섬에 가서 그 섬 주민을 대상으로 뭐 혈당 체크도 해드리고 혈압 체크도 해드리는 이 이동진료선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보건소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동진료선. 근데 여기 한번 갔다가 1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승진돼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거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것도 모두 이동건강관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데에서 방문활동은 그 집에 방문을 하는 거죠. 이 두 개 비교할 겁니다. 일단 건강관리실 설치 장소를 잠깐 보시면 이때는 고정이 아니라 이동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 내가 보건소 차를 갖고 이 차를 어디다 세울 거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대부분 시장이나 학교 근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시골 얘기하는 거야. 시골은 학교 근처 시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학교로 오세요 또는 어느 시장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종교랑은 좀 관련이 없는 장소여야 돼. 교회가 크다고 교회 마당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장점 볼게요. 장점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대요. 뭐에 비해서? 방문 활동에 비해서. 우리 방문은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비용이 엄청 증가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건강관리실 활동이 훨씬 절약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산만성이 적어요. 뭐에 비해서? 방문활동에 비해서. 방문활동 가면 뭐 거기 애완견이 있다면 강아지도 짖고 테레비도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테레비 소리를 줄이면 할머니가 막 역정을 내세요. 막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테레비는 크게 떠들고 나도 크게 떠들고 굉장히 산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끼리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대. 이게 건강관리실. 왜? 줄 서서 기다리면서 할머니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 경험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없는 건 뭔데? 방문활동. 네,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단점을 볼게요. 단점 1번.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대요. 그러면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건 뭔데? 그게 방문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방문활동으로 갈게요. 방문활동은요. 내가 할머니 때문에 방문을 했어. 할머니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동호야.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건강을 다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4번 보시면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방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방문 활동의 원리, 이게 이제 은근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방문은요, 업무 계획에 의해서 시행돼야 돼. 다시 말해서 약속한 시간대에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한 달 전에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 가는데 그 전날 그 동네 주변에 오게 돼 있어. 그럼 온 김에 간다.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내일 다시 오셔야 됩니다. 결국 약속한 시간대에 반드시 그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방문 횟수는 간호 인력 예산 대상자의 상태를 참조해서 지역사회 간호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방문 횟수는 그 대상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방문 횟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지역사회 간호사가 판단하는데 뭐를 참조해서 간호 인력 예산 대상자의 상태를 참조해서 판단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 방문에 군 분류하는 거 아시죠? 군분, 집중관리군. 이게 군 분류는 누가 한다?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그러면 7번. 요거 7번하고 반가로 3번 요 두 개 비교할 거거든요. 7번은 하루에 여러 곳을 방문할 거야. 내가 보통 하루에 5집, 6집은 좀 오버인 것 같고 하여튼 5집을 방문할 때 어떤 집을 먼저 가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내 몸이 전염병에 매체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결국 전염성 환자를 먼저 가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전염병에 매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전염성이 없는 비전염성이고 감수성이 높은
영아부터 가셔야 돼. 아기부터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염병 환자를 가야 된다. 이건 이제 하루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가정 방문한다라고 보는 거고, 반가로 3번은 뭐냐면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루에 갈 건 아닌데 내가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거. 여기는 집단을 먼저 가져야 돼. 집단을. 결국 가정집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이 있어. 노인정을 먼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집단을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전염성 질환부터 전염성 질환을 먼저 해결해 줘야 돼. 아까 전염성 환자는 나중에 가라면서 방문할 때 나중에 가야 돼. 근데 문제 해결해 주는 거는 전염성 질환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만성보다는 급성이고